선조 38년 봄, 창경궁 후원 연못가에서 한 궁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궁궐은 침묵으로 사건을 묻으려 했으나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울린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형님, 큰일 났습니다. 덕보야, 왜 이리 허둥대느냐? 내관이 궁궐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찌하느냐? 그게 아니옵니다. 연못가에 월양이 최상궁 처소의 그 어린 궁녀 말이냐? 예, 죽어 있사옵니다. 연못에 빠져. 뭐라? 지금 당장 안내하여라. 연못가에 도착한 석주의 눈앞에는 차가운 시신 하나가 놓여 있었다. 18꽃다운 나이의 궁녀 월양.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석주, 내가 왔구나. 상궁 마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옵니까? 새벽 예불을 마치고 오던 소은이가 발견하였다.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하다. 스스로? 하오나 월양이는 늘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는 법이니라. 더 이상 이 일로 궁을 어지럽히지 마라. 조용히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다. 하오나 상궁 마마, 석주,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하려 하느냐? 이것은 명이다. 더 이상 캐묻지 마라. 황공하옵니다. 석주는 물러났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월양의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 옷자락에는 이상한 찢김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익사가 아니었다. 석주 나으리. 누구냐? 소은이옵니다. 월양이의 친구였던. 소은아, 내가 월양이를 발견했다지? 예. 새벽 예불을 마치고 평소 월양이가 좋아하던 연못가를 지나는데. 그만. 울지 마라. 진정하고 내게 말해다오. 월양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혹시 누군가와 다툰 일이라도. 나으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월양이가 사흘 전부터 이상했사옵니다. 이상했다니? 밤마다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르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곤 했사옵니다. 나는 알아버렸어.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어라고 중얼거리기도 하였사옵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그게 무엇이더냐? 저도 모르옵니다. 월양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두려워하기만 했사옵니다. 석주 형님, 상궁 마마께서 더 이상 캐묻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이를 키우면. 덕보야, 한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꽃다운 나이에.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는 하나. 형님, 이 궁궐에서 진실이란 때로는 독과 같사옵니다. 알면 죽고 모르면 사는. 그래도 나는 알고 싶다. 월양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알았는지. 그날 밤 석주는 월양의 처소를 몰래 찾아갔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방안을 살펴보던 그는 이불 밑에서 작은 천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분명 높은 신분의 것이었다. 이것은 대체? 석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구시옵니까? 나다. 내시부 상선 이공이다. 이공 어른, 황공하옵니다. 저는 단지 무엇을? 죽은 궁녀의 방을 뒤지고 있었다는 말이냐? 어른, 월양이의 죽음에는 분명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사옵니다. 석주야, 나는 내가 영리한 아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때로는 영리함이 재앙을 부르는 법이니라. 이 일에서 손을 떼거라. 하오나 어른. 석주,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경고다. 더 이상 파고들면 내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궁궐에는 빛보다 어둠이 더 많은 법이니라. 이공은 사라졌고 석주는 손에 쥔 천조각을 바라보았다. 왜 모두가 입을 다물려 하는가? 월양은 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인가? 나으리, 소은아, 어찌 이 밤에, 저도 두렵사옵니다. 월양이가 죽은 뒤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사옵니다. 누가 너를 지켜본다고? 모르겠사옵니다. 그저 그런 느낌이. 나으리, 월양이가 죽기 전날 밤 제게 무언가를 주었사옵니다. 무엇을? 이것을. 소은이 내민 것은 작은 은비녀였다. 그러나 그 비녀의 끝에는 이상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달이 지고 꽃이 질 때 진실은 연못에 잠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월양이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석주 나으리께 전하라고 하였사옵니다. 월양이가 나를? 예. 월양이는 나으리를 믿었사옵니다. 석주 나으리는 정직한 분이시다.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다라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덕보야, 또 무슨 일이냐? 금부도사들이 궁궐로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상국 민씨가 죽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상국 민씨가? 예, 목을 메어 자결하였다 하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룻밤 사이에 2명의 죽음. 석주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금기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덕보야, 소은아. 이제부터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진실을 밝히겠느냐? 월양이를 위해서라면. 형님, 저는 형님을 따르겠사옵니다. 그런데 형님, 무엇이냐? 혹시 들으셨사옵니까? 월양이에게 동생이 있다는 소문을. 동생?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구나. 저도 확실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수라간 궁녀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월양이가 가끔 궁 밖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옵니다. 편지를? 누구에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옵니다. 다만 월양이가 내 소중한 매화라고 중얼거렸다는. 매화라. 석주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혹시 그 매화라는 사람이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어제의 공포를 잊은 듯 조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상국 민씨의 죽음으로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다. 왕은 긴급히 금부도사를 불러 조사를 명했으나 궁궐 내부의 일은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법. 석주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진실을 쫓기 시작했다. 석주 나으리, 여기 계셨습니까? 춘심아, 무슨 일이냐? 금부도사 어른께서 나으리를 찾으십니다. 상국 민씨의 처소를 조사하신다 하옵니다. 알았다. 지금 가마. 춘심은 수라간의 어린 궁녀였다. 순박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석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춘심아, 잠깐. 예, 나으리. 너는 월양이와 친했느냐? 저는 그저 가끔 마주칠 뿐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왜 그리 떨고 있느냐? 떨다니요? 저는. 춘심아, 두려워 말거라. 나는 내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나으리,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월양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사옵니다. 춘심아, 만약 내가 사라지면
서쪽 처소의 우물을 보라고. 서쪽 처소의 우물? 예.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춘심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멀리서 금부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석주내관, 어디 계시오? 나으리, 어서 가보십시오. 알았다. 춘심아,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서쪽 처소 우물 이야기는. 예, 나으리. 석주가 상국 민씨의 처소에 도착했을 때 금부도사 한명회가 방안을 살피고 있었다. 늦었소, 석주내관. 황공하옵니다, 나으리. 무엇을 찾으시옵니까? 상국 민씨가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확인하고 있소. 그대는 상궁과 가까웠다지. 소인은 그저 평소 예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이상하지 않소? 하루 사이에 2명이 죽다니. 소인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한명회는 석주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석주내관, 그대가 월양이라는 궁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요? 사흘 전 후원을 지나다 잠깐 스친 것이 전부옵니다. 그 후로는 없사옵니다. 거짓말 같소. 소문에 의하면 그대가 월양의 처소를 몰래 뒤진 자도 있다던데. 석주의 심장이 뛰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소인은 단지 무엇이오? 죽은 궁녀의 방에 무슨 볼일이 있었소? 그냥 월양이가 불쌍하여. 혹시 유품이라도 있을까 하여. 한명회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유품? 내관이 궁녀의 유품을 챙긴다? 우스운 일이오. 석주내관, 그대 혹시 월양과 무슨 관계라도? 절대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검은 관복을 입은 중년의 관리였다. 한도사, 조사는 어찌 되어가오? 아, 정대감. 오셨습니까? 정대감. 그는 궁중의 실세 중 한 명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충직한 신하였지만 석주는 그의 차가운 눈빛이 늘 불편했다. 이 내관이 수상하오. 죽은 궁녀의 방을 뒤졌다 하지 않소? 그것은 오해입니다, 대감. 소인은 석주. 예, 대감. 내가 영리한 것은 안다. 하나 때로는 영리함이 화를 부르는 법이지.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오나 대감. 이것은 명이다. 더 이상 캐묻지 마라. 상국 민씨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월양은 그저 불운한 사고였다. 그것으로 끝이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모두가 진실을 덮으려 하는가? 그날 밤 석주는 덕보와 소운을 불러 모았다. 형님, 정대감께서 손을 떼라 하셨다지요? 그렇다. 그럼 이제 어찌 하시렵니까? 계속 파고들 것이다. 형님, 정대감을 거역하시면. 덕보야, 나는 이제 확신한다. 월양과 상국 민씨의 죽음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 그리고 그 음모는 왕실과 관련되어 있다. 왕실이라니요? 이 천조각을 보거라. 이것은 분명 왕실의 것이다. 그리고 춘심이가 말한 서쪽 처소의 우물. 서쪽 처소라면 그곳은 그렇다. 패비윤 씨가 유폐되었던 곳이다. 소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으리 혹시 월양 언니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일 밤 서쪽 처소로 가보겠다. 형님,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진실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셋은 숨을 죽였다. 누가 거기 있소? 침묵. 나가보겠습니다. 덕보가 문을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을 뿐. 형님, 이것을. 석주가 쪽지를 주워 읽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다음은 내 차례다. 협박이로구나. 형님,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그만두십시오.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누군가 두려워하고 있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나으리. 소은아, 월양이는 내 친구였지?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월양이를 위해, 상궁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또 죽을지도 모를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그날 밤은 길었다. 석주는 잠들지 못하고 월양이 남긴 비녀를 계속 바라보았다. 달이 지고 꽃이 질 때 진실은 연못에 잠긴다. 이것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월양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다음 날 새벽 궁궐에 또 다른 소식이 퍼졌다. 들었소? 춘심이가 사라졌다 하오. 춘심이? 수라간의 그 어린 궁녀. 그렇소. 어젯밤부터 행방이 묘연하다 하오. 석주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춘심이. 서쪽 처소 우물 이야기를 한 바로 그 아이가. 형님, 큰일 났습니다. 덕보야, 춘심이 소식을 들었느냐? 그게 아니옵니다. 후원 연못에서 또 시신이 발견되었사옵니다. 뭐라고? 이번엔 이공 어른이십니다. 이공? 내시부 상선 이공 어른이? 예. 목에 칼자국이. 누군가 살해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석주는 달려갔다. 연못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차가운 시신으로 변한 이공이 누워 있었다. 물러서시오. 금부도사가 조사 중이오. 한명회가 시신을 살피고 있었다. 이공의 목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한명회가 이공의 손에서 꺼낸 것은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피로 쓴 듯한 글자 하나. 왕. 이것은. 모두 조용히 하시오. 이것은 영모와 관련된 일일지도 모르오. 영모. 궁궐 안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소. 그리고 이제는 왕을 가리키는 증거까지. 이것은 심상치 않소. 석주는 알 수 있었다. 이공이 죽기 전 남긴 그 글자는 범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왕을 조심하라는, 혹은 왕과 관련된 무언가를 조심하라는. 석주 내관. 예, 나으리. 그대 어젯밤 어디 있었소? 소인의 처소에 있었사옵니다. 증인이 있소? 덕보가 함께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궁궐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모두가 용의자여. 알겠사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한 사람이 석주에게 다가왔다. 젊은 관리였다. 석주 내관 처음 뵙겠습니다. 소인은 승지 박문수라 하옵니다. 박승지. 소문은 들었사옵니다. 강직하시다고. 과찬이십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석주는 박문수의 눈빛을 살폈다. 진지하고 정직해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좋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이 이야기는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되옵니다. 두 사람은 후원의 한적한 곳으로 갔다. 석주 내관, 그대도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궁궐의 이상한 죽음들을 추적해왔소. 하지만 매번 벽에 부딪혔소.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 높은 곳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요. 높은 곳이라 하시면 박문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지금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그대가 파고들수록 위험은 커질 것이오. 승지께서는 제 편이십니까? 박문수가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그대의 편이고 싶소. 하지만 내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소. 석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박문수는 동지인가 아니면 그날 밤 석주는 결심했다. 서쪽 처소로 가기로. 형님, 정말 가시렵니까? 가야만 한다. 소은과 춘심을 먼저 찾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모든 답은 서쪽 처소에 있다. 나는 확신한다. 석주와 덕보는 어둠을 틈타 서쪽 처소로 향했다. 오래전 폐위된 왕비가 유폐되었던 그곳은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형님, 여기 음산합니다. 조용히 하거라. 누가 들으면 나으리. 둘은 깜짝 놀랐다. 어둠 속에서 소은과 춘심이 나타났다. 소은아, 춘심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나으리, 저희는 봤사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우물 속에, 우물? 석주는 처소 뒤편의 우물로 달려갔다. 오래되어 물도 말라버린 우물이었다. 그는 촛불을 들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우물 바닥에 쌓여 있는 수많은 뼈들을,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해골들을. 이럴 수가. 나으리, 저것들은. 석주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숨겨져 온 궁궐의 비밀,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다. 형님, 어찌 하시렵니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만약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들키면.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늦었다. 석주가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정대감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정대감. 석주, 내가 경고하지 않았더냐. 손을 떼라고. 대감, 이것이 대체 무엇이옵니까? 이 우물 속의 뼈들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구나. 이제 너희도 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군사들이 칼을 뽑았다. 석주는 소은과 춘심, 덕보를 뒤로 했다. 대감, 제발. 이 아이들만은. 늦었다. 이미 늦어버렸어. 궁궐의 비밀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바로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왕이 부르는 긴급 소집의 종소리였다. 즉, 정대감이 혀를 찼다. 오늘은 살려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이 일을 누설하는 순간 너희 모두 죽는다. 그리고 너희 가족들도. 정대감과 군사들이 사라졌다. 석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형님, 덕보야. 우리는 무엇을 본 것이냐? 소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나으리, 월양 언니도 이것을 보았기에 죽임을 당한 것이옵니까? 그런 것 같구나. 그렇다면 언니의 원수는. 석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만약 정대감이,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누군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들은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달이 지고 꽃이 지는 시간. 석주는 이제 월양의 마지막 말을 이해했다. 진실은 연못에 잠긴다. 아니, 우물에 잠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자는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궁궐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궁궐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연쇄살인 사건은 왕의 명으로 극비에 붙여졌고 금부도사들마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소문은 궁궐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들었소? 서쪽 처소에 귀신이 나타난다 하오. 귀신? 무슨 헛소리요? 아니요. 밤마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하오. 패비윤 씨의 원혼이라 하던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간 목이 달아날 것이오. 석주는 자신의 처소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물 속의 뼈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했다. 누군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죽여왔다. 그리고 그 비밀을 궁궐 전체가 지키고 있었다. 형님, 진지 드십시오. 덕보야, 넌 배가 고프냐? 형님은 사흘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사옵니다. 먹고 싶지 않구나. 형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그만 두십시오. 우리가 알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덕보야, 월양이는 죽었다. 상궁도, 이공 어른도 죽었다. 그리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물 속에 버려졌을 것이다. 하오나, 나는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죽은 자들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석주 나으리 계시옵니까? 누구냐? 소인 승지 박문수이옵니다. 잠시 뵐 수 있겠사옵니까? 승지 박문수. 점지만 강직하기로 유명한 관리였다. 하지만 석주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지난번 그의 눈빛에 어려있던 그 모호한 그림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문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단둘이. 덕보야, 잠시 나가 있거라. 예, 형님. 덕보가 나가고 박문수가 입을 열었다. 석주내관, 그대가 서쪽 처소의 우물을 보았다지? 석주의 심장이 뛰었다. 누가 그런 말을? 부인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 편이요. 편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조사하고 있었소. 이 궁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죽음들을. 승지께서도. 박문수가 품에서 작은 장부를 꺼냈다. 하지만 그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석주는 놓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궁궐에서 실종되거나 의문사한 사람들의 명단이요. 모두 합치면 37명이요. 37명이나. 그렇소. 대부분 궁녀나 하급 내관들이요. 신분이 낮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소. 하지만 나는 알았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승지께서는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문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잠시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이 문제요. 나는 알고 있소. 하지만 말할 수 없소. 말할 수 없다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박문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둘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중궁전 쪽에서 궁녀들이 울부짖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마마께서. 중전마마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석주와 박문수가 중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중전이 쓰러져 있었고 어이들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비켜라. 어이가 들어간다. 중전마마, 정신을 차리십시오. 중전은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명백한 독살 시도였다. 누가 감히 중전마마를 해하려 했느냐. 정대감이 나타나 호통을 쳤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석주에게 향했다. 너희
오늘 중전마마의 수라를 준비한 자가 누구냐? 그것은 춘심이옵니다. 춘심? 수라간의 춘심이. 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춘심. 서쪽 처소의 우물을 본 바로 그 아이. 당장 춘심을 잡아들여라. 군사들이 움직였다. 석주는 박문수를 보았고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다. 함정이다.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중전마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중전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저것은 패비윤 씨의 저주. 중전마마, 정신을 차리십시오. 피투성이 여인이 저를 해하려. 중전은 다시 기절했다. 궁궐안은 공포에 휩싸였다. 패비윤 씨의 저주라니. 귀신이, 정말 귀신이 나타난 것이오? 석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귀신의 짓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중전을 해치려 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를 춘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형님, 덕보가 달려왔다. 춘심이가 도망쳤사옵니다. 수라간에서 소식을 듣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지금 온 궁궐이 춘심이를 찾고 있습니다. 석주는 직감했다. 춘심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도 월양이처럼. 승지,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춘심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찾아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박문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모호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좋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이제부터는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져 춘심을 찾기 시작했다. 석주는 춘심이 갈 만한 곳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 곳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서쪽 처소. 석주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다. 폐허가 된 건물, 금기된 우물. 춘심이라면 그곳에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춘심아, 나다, 석주다. 있느냐? 침묵. 춘심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때 폐허 뒤편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나으리. 춘심이 떨며 나타났다.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다. 춘심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전마마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안다. 나는 내 말을 믿는다. 하지만 춘심아, 누가 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지 알아야 한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아침 모르는 이가 제게 이것을 주었사옵니다. 춘심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작은 약병이었다. 이것은 중전마마의 수라에 이것을 넣어라. 그러면 내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사옵니다.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느냐? 예. 사흘 전부터 동생이 납치되었사옵니다. 석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정교한 계략이었다. 춘심을 이용해 중전을 독살하고 그 죄를 춘심에게 뒤집어 씌워 입을 막으려 한 것이다. 춘심아, 그자의 얼굴을 보았느냐? 아니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사옵니다. 다만 목소리가 익숙했사옵니다. 목소리? 예.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하지만 누구인지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석주는 춘심을 뒤로 숨겼다. 누구냐? 석주 내관, 겨우 찾았소. 박문수 승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소은이 있었다. 소은아,
내가 어찌 나으리 소은이가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 하오.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저는 알아버렸사옵니다. 월양 언니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뭐라고, 그리고 그 우물 속의 사람들을 죽인 자도. 소은아, 빨리 말해라. 누구냐? 소은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쌕하는 소리가 들렸다. 석주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소은아, 위험하다. 석주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소은의 목을 관통한 화살. 피가 뿜어져 나왔다. 소은아. 석주가 달려가 소은을 안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소은은 피를 토하며 고개를 들었다. 나으리, 조심하십시오. 그 자는 누구냐? 소은아, 누가 범인이냐? 소은이 힘겹게 손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켰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박문수가 활을 들고 서 있었다. 승지, 당신이. 박문수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냉소만이 남아 있었다. 미안하오, 석주.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아버렸소. 당신이 범인이었소? 범인? 나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요. 명? 누구의 명이요? 궁금하시오? 그렇다면 죽어서 알게 될 것이요. 박문수가 다시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석주는 춘심을 뒤로 하고 앞을 막아섰다. 춘심아, 도망쳐. 나으리, 빨리. 춘심이 달아났다. 박문수가 그녀를 향해 화살을 쏘려 했지만 석주가 막아섰다. 비켜라, 석주. 승지,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강직한 관리가 아니었소? 강직? 이 궁궐에서 강직함은 아무 쓸모가 없소. 권력? 오직 권력만이 살아남는 법이요. 그렇다면 월양도 상궁도 이공어른도 모두 당신이. 내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오. 나는 그저 명령을 전달했을 뿐. 실제로 죽인 자는 따로 있소. 누구요? 그것은 알 필요 없소. 박문수가 활시위를 당겼다. 석주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화살은 날아오지 않았다. 석주가 눈을 뜨니 박문수의 손에서 활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칼이 꽂혀 있었다. 박문수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뒤에는 피투성이가 된 덕보가 서 있었다. 형님, 늦지 않았습니까? 덕보야, 저도 이제 목숨을 걸기로 했사옵니다. 덕보가 쓰러졌다. 석주가 달려가 그를 안았다. 덕보야, 정신 차려라. 형님, 박문수의 뒤에 진짜 배후가 있사옵니다. 누구냐? 누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냐? 그것은 덕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정대감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곳? 정대감보다 더? 왕. 덕보의 눈이 감겼다. 석주는 절규했다. 덕보야. 하지만 덕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작은 문서 하나가 떨어졌다. 석주가 그것을 주워 읽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진실을 알았다. 그 문서에는 패비윤 씨의 사형 명령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령서의 하단에는 선조대왕의 어필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문서 뒷면에 적힌 또 다른 내용이었다. 월양은 패비윤 씨의 딸이다.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석주의 손이 떨렸다. 월양이 패비의 딸?
그렇다면 월양은 왕실의 피를 이은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왜 월양이 죽어야 했는지, 왜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는지, 왜 우물 속에 수많은 시신들이 있었는지. 이것은 바로 그때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고 있었다. 적이다. 역적들이 저기 있다. 석주는 문서를 품에 넣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덕보야, 소은아.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설령 그것이 하늘을 거스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석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밤 궁궐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패비윤 씨의 딸이 살아있다는. 닷새가 지났다. 석주는 궁궐을 빠져나와 숨어 지냈다. 그는 궁궐 외곽의 작은 사찰에 몸을 숨겼다. 은사 스님이 계시는 곳이었다. 석주야, 무슨 일로 이 밤에. 스님,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석주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했다. 스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 일이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구나. 스님께서도 아십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20해 전 그 비극을. 20해 전? 스님이 긴 한숨을 쉬었다. 앉아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마. 내가 알아야 할 금기된 진실을. 스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20해 전 패비윤 씨는 왕의 총애를 받는 중전이었다. 아름답고 지혜로웠으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 하지만 윤 씨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선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의 딸이었지. 선왕의 후궁? 그렇다. 즉, 윤 씨는 선조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것이다. 석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설마. 그렇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이복 누이와 혼인했던 것이지.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궁궐은 경악에 휩싸였다. 그래서 패비로 삼은 것이옵니까? 그것만이 아니다. 윤 씨는 이미 딸을 낳은 뒤였다. 딸, 그 아이가 바로 월양이다. 왕은 명했지. 윤 씨를 사사하고 아이는 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지만 상궁 민 씨가 아이를 숨겼다. 자신의 친딸인 양 키웠지. 그리고 때가 되자 월양을 궁녀로 들였던 것이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상궁 민 씨는 윤 씨의 유모였다. 윤 씨가 죽을 때 내 딸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지. 그래서 민 씨는 목숨을 걸고 월양을 지켰던 것이다. 그런데 왜 월양이 죽어야 했습니까? 누군가 월양의 정체를 알아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면 왕실의 수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지. 그래서 월양을 죽인 것이옵니까? 그뿐만이 아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모두 제거되었지. 지난 20년간 우물 속의 시신들은 모두 이 비밀과 관련된 자들이다. 석주는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왕실을 지키기 위한 20년에 걸친 조직적인 학살이었다. 스님,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누가 지시한 것이옵니까? 스님이 말없이 하늘을 가리켰다. 가장 높은 곳,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석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현 주상께서는, 선조대왕께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이런 잔혹한 일을. 석주야, 왕도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치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아니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거라. 궁궐 어전의 비밀 서고에
진실이 담긴 문서가 있을 것이다. 비밀 서고, 왕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석주는 결심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스님, 그런데 제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덕보가 죽기 전에 월양에게 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화라는 이름에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매화, 그 아이를 얻지 않으냐? 그렇다면 정말 있습니까? 있다. 월양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민씨 상궁은 두 아이를 낳았지만 너무 위험하다 판단하여 한 아이는 궁 밖에 숨겨 키웠지. 그 아이가 매화. 그렇다. 매화는 지금도 한양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아마 언니의 죽음을 모를지도. 아니옵니다. 뭐? 석주는 품에서 월양이 남긴 비녀를 꺼냈다. 월양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동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도. 그래서 매화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아이가 열쇠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석주는 춘심을 찾았다. 춘심은 궁 밖 어느 주막에 숨어 있었다. 나으리, 춘심아, 무사했구나. 나으리야말로. 들었습니다. 덕보 나으리께서. 그렇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더라면. 아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거대한 악의 소행이다. 나으리,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춘심아, 너에게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매화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월양의 동생이다. 월양 언니의 동생이요? 그렇다. 그 아이를 찾아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 알겠사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의금부에 전해다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나으리, 설마. 나는 오늘 밤 궁궐에 들어갈 것이다. 어전의 비밀 서고에. 미치셨습니까? 그곳은 왕만이 드나드는 곳. 들키시면 역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한다. 월양을 위해, 소원을 위해, 덕보를 위해. 그리고 우물 속에 버려진 모든 이들을 위해. 춘심이 눈물을 흘렸다. 나으리,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노력하마. 그날 밤 석주는 궁궐 담을 넘었다. 선조대왕이 침전에서 머무르는 시간, 어전은 비어 있을 것이었다. 어둠을 틈타 어전에 도착한 석주는 비밀 서고의 위치를 찾았다. 용상 뒤편 작은 문이 있었다. 여기로군. 문을 열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석주는 촛불을 들고 내려갔다. 서고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책들이 쌓여 있었다. 석주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았다. 비밀 기록 마이너스 패비 윤 씨의 일. 손이 떨렸다. 석주는 문서를 펼쳤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윤 씨의 출생 비밀, 왕과의 혼인, 그리고 딸 월양의 출생, 그리고 윤 씨를 죽인 후 그 비밀을 아는 모든 이들을 제거한 명령서들. 모든 문서에는 왕의 어필이 찍혀 있었다. 이것이 진실. 석주는 무릎이 꺾였다. 자신이 믿었던 왕이, 자애롭다고 생각했던 성군이 이토록 잔혹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석주, 그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석주가 돌아보니 입구에 왕이 서 있었다. 주상 전하, 나는 알고 있었다. 그대가 여기 올 것이라는 것을. 결국 그대는 금기를 넘어버렸구나. 전하, 이것이 사실이옵니까?
왕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렇다. 나는 내 딸을 죽였다. 전하, 나는 왕이기 이전의 사람이었다. 윤 씨를 사랑했고 딸을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왕이었다. 왕조를 지켜야 했다. 딸을 죽여서라도. 왕이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괴물이 되었다. 사랑하는 이를 죽이고 무고한 이들을 죽이고 모두 왕위를 지키기 위해. 전하, 석주야, 나는 20해 동안 지옥에 살았다. 매일 밤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윤씨의, 월양의, 왕은 오열했다. 천하의 절대 권력자가 한 명의 비참한 사람으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월양이 궁에 들어온 것을, 민씨 상궁이 숨겨 키운 것을.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내 딸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그런데 왜 월양을 죽이셨습니까? 정대감이 월양의 정체를 알아챘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지.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왕실이 무너집니다. 라고. 그래서 나는 거부했다. 내 딸만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정대감은 내 뜻과 상관없이 월양을 죽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 석주는 이해했다. 왕조차도 자신의 신하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권력의 구조 속에서 왕마저도 자유롭지 못했다. 전하, 그렇다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십시오. 월양의 억울함을, 모든 억울한 죽음을. 왕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면 왕조가 무너진다. 백성들의 혼란이. 나라가, 백성이 중요합니까? 진실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왕이다.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 전에.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면 전하, 소신이 대신 진실을 밝히겠사옵니다. 정대감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정대감, 내가 분명 명하지 않았더냐. 이 일에 손대지 말라고. 전하, 전하께서는 너무 약하십니다. 왕이라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저 석주라는 자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겠습니다. 정대감이 손짓하자 군사들이 다가왔다. 전하, 비켜주십시오. 정대감, 감히 왕명을 거역하느냐? 전하, 전하를 위해서입니다. 왕이 석주 앞을 막아섰다. 나는 명한다. 석주를 해치지 마라. 전하, 이것은 왕명이다. 정대감이 한숨을 쉬었다. 전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사옵니다. 그가 손짓하자 군사 한 명이 왕을 붙잡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전하,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정대감이 석주를 향해 걸어왔다. 석주 내관, 그대는 용감했다. 하지만 용감함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법이지. 대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니다. 정대감이 칼을 들었다. 석주는 눈을 감았다. 월양의 얼굴이, 소운의 얼굴이, 덕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하다. 나는 끝내 너희의 원수를 갚지 못했구나. 하지만 칼은 내려오지 않았다. 대감, 궁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난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춘심이 편지를 퍼뜨렸던 것이다. 진실이 담긴 석주의 편지를. 젠장,
어서 진압하라. 정대감이 달려나갔다. 석주는 왕을 보았다. 전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왕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알겠다. 나는 진실을 밝히겠다. 궁궐 밖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고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왕실의 비밀을 밝혀라. 월양의 억울함을 풀어라. 정대감은 군사들을 동원해 백성들을 진압하려 했지만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진압하라. 어서. 하지만 군사들도 망설였다. 그들도 백성이었고 진실 앞에서 칼을 들 수 없었다. 전하, 어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왕은 어전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석주야. 예, 전하.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전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왕이 긴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 나는 알고 있다.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 왕은 밖으로 나갔다.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섰다. 과인이 말하겠다. 모두 들으라. 왕의 목소리에 백성들이 조용해졌다. 과인은 죄인이다. 전하. 정대감이 만류했지만 왕은 손을 들어 막았다. 과인은 사랑하는 이를 죽였다. 과인의 딸을 죽였다. 그리고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 모두 왕위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숨을 죽였다. 월양이라는 궁녀가 있었다. 그 아이는 과인의 딸이었다. 패비윤 씨의 딸이었다. 과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과인은 왕이었지만 아비가 되지 못했다. 군주였지만 사람이 되지 못했다. 전하, 그만하십시오. 정대감이 애원했지만 왕은 계속했다. 이제부터 과인은 진실을 밝히겠다. 지난 20년간 일어난 모든 일을, 은폐되었던 모든 죽음을. 그 순간 정대감이 칼을 빼들었다. 전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정대감, 내가 지금 전하께서 스스로 무너지신다면 이 나라는 어찌 됩니까? 나라보다 진실이 먼저다. 아니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도 없습니다. 정대감이 칼을 왕에게 겨누었다. 백성들이 경악했다. 영모다. 영모. 전하, 소신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석주가 왕 앞을 막아섰다. 대감, 칼을 거두십시오. 비켜라, 석주. 저는 더 이상 비키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죽음을 주겠다. 정대감이 칼을 휘둘렀다. 석주는 피했지만 어깨에 칼이 스쳤다. 석주. 왕이 석주를 붙잡았다. 그 순간 정대감이 다시 칼을 들었다. 하지만 그 칼은 왕에게로 향했다. 전하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겠습니다. 내가 미쳤느냐? 백성들이 분노했다. 군사들도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정대감, 그만두십시오. 누구냐? 얼굴을 가린 여인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드러내자 모두가 경악했다. 월양? 하지만 그것은 월양이 아니었다. 월양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더 어린 소녀였다. 나는 월양의 동생 매화입니다. 월양에게 동생이? 매화가 말했다. 언니는 죽기 전 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왕실의 비밀을, 우물 속의 시신들을, 그리고 언니 자신의 정체를. 매화가 왕을 보았다. 전하, 언니는 전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왕이 무릎을 꿇었다. 매화야,
과인을 용서해다오. 전하, 저는 전하를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언니의 뜻을 이루고자 할 뿐입니다. 매화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언니가 남긴 증언입니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대감이 그 문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백성들이 막아섰다. 비켜라, 비키라니까. 대감, 이제 그만 두십시오. 석주가 외쳤다. 더 이상의 살인은, 더 이상의 은폐는 없습니다. 정대감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적대하고 있었다. 군사들조차도 칼을 내렸다. 정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충신이었다.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대감,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왕실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정대감이 비웃었다. 수십 명?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1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권력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권력? 권력이라. 정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렇다. 나는 권력에 취해 있었다. 충신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괴물이었다. 대감, 왕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이들을 죽였는가. 정대감이 칼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대감, 그러지 마십시오. 석주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전하, 용서하십시오. 신은 충신이고 싶었사옵니다. 정대감의 칼이 자신의 목을 그었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정대감이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표정에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왕은 정대감의 시신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과인의 잘못이다. 전하, 과인이 더 강했더라면 정대감도 월양도 그 누구도 죽지 않았을 것을. 왕은 매화에게 다가갔다. 매화야. 예, 전하. 과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하, 이제 백성들에게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언니가 바라던 것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왕은 모든 진실을 밝혔다. 패비윤 씨의 비밀을, 월양의 정체를, 그리고 20년간 은폐되었던 학살을. 백성들은 울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안도했다. 석주는 어전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월양아, 소은아, 덕보야, 이제 편히 쉬어라. 춘심이 그에게 다가왔다. 나으리, 다치신 곳은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나으리, 우리는 해냈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진실이 밝혀진 후 궁궐은 큰 혼란에 빠졌다. 조정 대신들은 왕의 퇴위를 요구했고 백성들은 왕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전하께서는 물러나셔야 합니다. 이것은 왕실의 수치이자 나라의 수치입니다. 왕은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석주가 조용히 들어왔다. 전하, 소신이옵니다. 석주야, 들어오거라. 전하, 진지는 드셨습니까? 입맛이 없구나. 과인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전하께서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옳은 일?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리 마음이 무거운 것이냐? 왕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과인은 20년을 왕으로 살았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전하, 석주야,
내가 과인이라면 어찌했겠느냐? 사랑하는 딸을 지킬 것이냐, 왕위를 지킬 것이냐? 소신은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하께서는 이미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지고 사셨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겁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매화가 들어왔다. 전하, 소녀가 뵙고자 하옵니다. 매화야, 들어오거라. 매화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소녀에게는 언니 외에 어머니의 기억이 없사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름다운 분이셨다. 그리고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고.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윤 씨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 과인이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전하, 소녀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전하께서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과인은 윤 씨를 사랑했다. 그녀가 과인의 이복 누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랑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왕이 긴 한숨을 쉬었다. 매화야,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왕으로서의 의무와 한 사람으로서의 사랑이 과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리고 결국 왕으로서의 의무를 선택하신 것이옵니까? 그렇다. 매화가 일어섰다. 전하, 소녀는 전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매화야,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무게가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매화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왕이 불렀다. 매화야, 잠깐. 예, 전하. 내게 줄 것이 있다. 왕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옥비녀가 있었다. 이것은 윤 씨가 생전에 하던 것이다. 과인이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내가 가져라. 그리고 월양에게도 전해주거라. 매화가 비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전하, 감사옵니다. 매화가 나간 후 석주가 왕에게 말했다. 전하, 조정에서는 전하의 퇴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과인은 물러날 것이다. 전하, 석주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과인은 이미 왕의 자격을 잃었다. 하오나 전하, 아니다. 과인의 결정이다. 그날 밤 왕은 조정 대신들을 모두 모았다. 과인은 오늘 왕위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전하, 과인은 왕으로서 실격이다. 백성을 지키지 못했고 진실을 은폐했으며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 대신들은 술렁였다. 하지만 전하, 후계자는 왕세자가 계시지 않소? 왕세자는 아직 어리십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섭정을 두면 되지 않겠소? 왕이 석주를 보았다. 석주, 내가 섭정을 맡아주겠느냐? 소인이옵니까? 그렇다. 내가 가장 적임자다. 전하, 소인은 미천한 내관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신분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용기다. 석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황공하옵니다. 소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이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과인은 이제 왕관을 벗겠다. 왕은 스스로 왕관을 벗어 내려놓았다. 그 순간 모든 대신들이 무릎을 꿇었다. 전하, 일어나시오. 과인은 이제 왕이 아니오. 왕이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다. 석주는 왕관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무게와 수많은 비극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왕세자의 즉위식이 열렸다. 어린 왕세자는 떨리는 손으로 왕관을 썼다. 선왕은 궁궐을 떠나 산속 작은 암자에서 지내기로 했다. 석주가 그를 배웅하러 갔다. 전하, 아니 상감마마. 석주야, 이제 그런 호칭은 하지 마라. 나는 그저 한 명의 늙은이일 뿐이다. 예, 석주야 과인이. 아니, 내가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월양의 무덤을 잘 돌봐주겠느냐? 그리고 매달 꽃을 올려주겠느냐? 그러하겠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 아니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선왕이 석주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부탁한다. 이 나라를, 그리고 진실을. 선왕은 가마에 올라 떠났다. 석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춘심이 다가왔다. 나으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끝?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라니요? 우리는 진실을 밝혔다. 하지만 진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나으리, 춘심아, 너도 도와주겠느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니를 위해서라도. 석주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1년이 흘렀다. 석주는 섭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우물 속의 시신들은 모두 거두어 정식으로 장례를 치렀고 유족들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졌다. 월양과 상궁 민씨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다. 나으리, 오늘이 월양 언니의 기일입니다. 알고 있다. 지금 가보자. 석주와 춘심 그리고 매화는 월양의 무덤 앞에 섰다. 그곳에는 이미 꽃이 놓여 있었다. 누가 먼저 다녀간 모양이군요. 매화가 고개를 돌리니 멀리서 선왕이 보였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아니 어르신. 석주야, 잘 있었느냐? 어르신께서는 건강하십니까? 그저 그렇다. 매일 이곳에 온다. 선왕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월양아, 아빠가 또 왔다. 용서해다오. 선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년이 지났지만 그의 슬픔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석주야, 나라는 어떠하냐?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왕실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하지만 어르신, 아직도 어르신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선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속죄하며 살 것이다. 평생? 어르신. 그때 매화가 말했다. 어르신, 소녀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매화야. 어르신께서는 후회하십니까? 선왕이 길게 침묵했다. 후회. 매일 후회한다. 하지만,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그것이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이기 때문이다. 매화가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면 언니의 죽음은 헛된 것이었단 말씀입니까? 아니다. 절대 헛되지 않았다. 선왕이 매화의 손을 잡았다. 매화야, 월양이의 죽음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다. 월양이는 영웅이다. 언니가 그렇다. 내 언니는 용감했고 정직했으며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이었다. 매화가 울었다. 선왕도 함께 울었다.
석주와 춘심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나으리, 이제 정말 끝인가요? 끝? 아니다. 춘심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작? 월양이와 모든 희생자들이 바랐던 세상, 진실이 존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나으리, 저도 돕겠습니다. 고맙다, 춘심아. 두 사람이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이후 조선의 역사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왕실의 비밀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묻히지 않았고 백성들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월양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었다. 패비의 딸이자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궁녀로, 그리고 매년 그녀의 기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을 찾아와 꽃을 바쳤다. 선왕은 암자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는 매일 월양의 무덤을 찾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10년 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한다. 월양아, 아빠가 이제 간다. 용서해다오. 선왕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그는 왕릉이 아닌 월양의 무덤 옆에 묻히기를 원했다. 석주는 그 유언을 받들었다. 석주는 섭정으로 15년을 일했다.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어린 왕이 성년이 되자 섭정직을 내려놓았다. 춘심은 석주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평범하게 그러나 행복하게 살았다. 매화는 월양을 기리는 사당을 세웠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을 보냈고 언니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다. 하지만 월양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달빛 아래서 진실을 외친 궁녀가 있었다고. 그녀의 이름은 월양이었다고. 그리고 그녀의 용기 덕분에 조선은 조금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오늘도 창경궁 후원의 연못가에는 달빛이 비친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월양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을, 정의가 이긴 것을, 그리고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석주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오늘도 월양의 무덤을 찾았다. 그곳에서 나는 평화를 느낀다. 월양아, 내가 바랐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달빛 아래 피어난 진실이 영원히 시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일기의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낫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창경궁 달빛 아래 숨겨졌던 비밀의 전말이다. 월양이라는 한 궁녀의 죽음에서 시작되어 왕조의 비밀을 밝혀낸 이야기. 사랑과 배신, 진실과 거짓, 권력과 양심이 뒤엉킨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택할 것인가? 그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